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 이병섭 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부모 자식 간 자금 거래, 금전 무상 대출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있어하는 주제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집을 매매할 때 조금 보태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증여로 될까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자식 간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부모 자식 간의 자금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 거래라면은 반드시 이자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이 이자 부분이 써 있죠. 만약에 이 이자를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자를 줬다 그러면은 과세관청에서 이거는 차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자를 주지 않았으면은 과세관청에서 돈 빌렸는데 왜 이자도 주지 않고 있어? 이거는 증여거래야. 이자 대여거래가 아니야. 이렇게 봐서 이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저희가 증여를 받은 후에 반환 시에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를 하고 다시 반환할 경우에는 둘 다 과세가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했으면은 이제 당초 증여한 건 과세되고 반환한 거는 과세가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즉 6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할 경우는 당초 증여한 것도 과세, 반환한 것도 둘 다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 반환시 증여세인데 저희가 그때 알아봤듯이 이 금전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하더라도 이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는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증여하고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지나고 다시 또 반환을 했다.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증여를 하고 반환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아예 금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의 자금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면은 증여가 아닌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정기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았으면은 빌려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자를 주고받으면은 차입거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자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식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이자율은 현행세법상 금전 대출에 따른 적정 이자율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억 원에 따른 이자는 1억 원에 4.6%를 곱해 보시면은 약 460만 원이 나오고요. 이거를 1개월로 환산하면 월 40만 원 정도 이자를 주고 받아야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인데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즉 이자를 아예 안 준 것도 포함하고 아니면 이자를 적게 준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각 호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죠.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한 걸로 증여재산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금액의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정 이자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낮은 이자를 줄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데 모두 다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적정이자율
앞서 사례에서 한번 봤는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입니다. 즉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3억 원을 빌렸습니다. 3억 원에 4.6%면은 32, 약 1,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6% 적정이자를 곱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1,300만 원 기준금액이 초과합니까? 아니면 미달합니까? 이 1,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이 1,000만 원 기준의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만약에 이 1,300만 원에 대해서 적정 이자를 준 것만큼은 빼줍니다. 만약에 1,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이자를 줬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액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딱 맞게 하고 아예 이자를 안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역산을 해보면은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4.6%로 나누게 되면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2억 원까지 이자를 안 주고 대출하셔도, 뭐 자식들한테 대여해 주셔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자식 간의 자금 대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차입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이자를 반드시 주고받아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억 1,000만 원 경우에는 이자가 안 줘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더라도 소액의 이자는 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을 대출해 줬을 경우 적정 이자율은 4.6%다. 그리고 세 번째, 과세가 되는 최저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건 연단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셔서 자식 간의 자금 이체를 안전하게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유튜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